만약 당신이 로또 1등에 당첨된다면? 상상해 본 적 있나요? 13억이 한순간에 내 것이 된다면? 그런데 그 순간이 현실이 됐습니다. 내 인생이 바뀌는 바로 그날. 한순간에 찾아온 인생 최대의 행운. 하지만 그 행복이 곧 두려움이 되기까지. 돈을 손에 쥐고도 믿을 수 없었던 순간들. 그리고 이 돈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고민이 시작됐다. 과연 13억을 손에 쥔 사람의 선택은? 모두가 꿈꾸는 그 순간,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로또 1등, 그 후의 진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몇 개월 전, 내 인생에서 가장 기이하고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다. 평소처럼 주말에 로또를 구매했지만 그날은 다른 날과 달리 특별한 기분이 들지 않았다. 그냥 습관적으로 복권을 한 장 사고 가벼운 마음으로 지나쳤을 뿐이다. 사실 나는 로또를 사면서도 한 번도 당첨될 거라는 기대를 해본 적이 없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상상해볼 법한 내가 1등에 당첨된다면? 이라는 생각은 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걸 알기에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로또를 구매하는 행위를 단순한 습관이나 가벼운 희망 정도로 생각했다. 그렇게 로또를 산 날도 다른 날과 다름없이 지나갔고 특별한 감흥 없이 주말을 보냈다. 그렇게 토요일이 지나고 일요일 아침이 밝았다. 사실 나는 토요일 저녁에 당첨 번호를 확인할 수도 있었지만 그날은 여러 가지 일로 정신이 없어서 신경 쓰지 않았다. 어차피 또 꽝이겠지라는 마음으로 로또를 테이블 한쪽에 툭 던져두고 다른 일에 집중했다. 그런데 일요일 아침 우연히 뉴스에서 로또 당첨 소식을 접했다. 이번 주 로또 1등 당첨자는 전국에서 몇 명이며 당첨금은 얼마다라는 식의 보도가 나왔는데 그 순간 문득 내 것도 한번 확인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별 기대 없이 로또 용지를 집어들고 인터넷에서 당첨 번호를 검색했다. 내 눈앞에 펼쳐진 숫자들은 평소와 다를 바 없어 보였다. 하나씩 비교하면서 숫자를 맞춰보는데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첫 번째 숫자가 맞았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까지. 설마?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다섯 번째 숫자까지 정확하게 일치했을 때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몇 초간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고 내 눈을 의심하며 또다시 숫자를 확인했다. 아니야, 뭔가 잘못 본 걸 거야? 분명 내가 착각한 거겠지. 온몸이 덜덜 떨렸다. 급하게 휴대폰을 들어 다시 검색했다. 혹시나 해서 다른 사이트에서도 당첨 번호를 확인했다. 그리고 다시 내 손에 있는 로또 용지와 숫자를 하나하나 비교했다. 틀리지 않았다. 모든 숫자가 완벽하게 일치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다. 믿을 수 없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그 순간부터 나의 행동은 거의 기계적으로 이루어졌다. 나는 무슨 본능에 이끌리듯 책상에서 일어나 방 안을 서성이기 시작했다. 손에 땀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이게 진짜야? 내가 로또 1등이 됐다고? 나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왔다 갔다 하며 계속해서 로또 용지를 확인했다. 몇 번이고 들여다봤다. 혹시나 내 착각일까봐, 아니면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뺨을 꼬집어 보기도 했다. 그리고는 갑자기 이상한 생각들이 밀려들었다. 혹시 지금부터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 아닐까? 이 돈 때문에 뭔가 나쁜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이게 진짜라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머릿속이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찼다. 나는 이제부터 내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기쁨보다도 먼저 밀려온 감정은 두려움이었다. 당첨 사실을 확인한 이후 나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다. 눈을 감아도 숫자들이 떠오르고 로또 용지를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다. 혹시라도 없어지거나 찢어지면 어떡하나, 누군가 훔쳐가면 어떡하나 온갖 걱정이 들었다. 침대에 누웠지만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내가 정말 로또에 당첨된 게 맞을까? 라는 생각만 되풀이했다. 새벽이 지나고 어느덧 해가 떠올랐다. 그제야 나는 현실감을 되찾기 시작했다. 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나는 이제 진짜 이 로또 용지를 가지고 당첨금을 수령하러 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정말 내가 1등 당첨자라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뉴스에서 봤던 당첨자들의 이야기처럼 익명의 부자가 되어 조용히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까? 나는 결심했다. 오늘 무조건 농협 본점에 가서 당첨금을 찾아야겠다고. 하지만 이 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조심해야 했다. 일단 로또 용지를 안주머니 깊숙이 넣고
최대한 몸을 조심했다. 바깥 공기가 뜨겁게 느껴졌지만 혹시라도 도둑을 맞을까봐 얇은 코트를 걸쳤다. 손으로 주머니를 꽉 잡은 채 택시를 잡아타고 서울 서대문역에 있는 농협 본점으로 향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에도 긴장은 풀리지 않았다. 나는 몇 초에 한 번씩 주머니를 확인하며 용지가 있는지 계속 만져보았다. 땀이 비 오듯 흘렀고 심장은 계속 두근거렸다. 이렇게 긴장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평범한 은행 방문처럼 생각하면 안 되나? 라고 스스로 다독였지만 이미 내 마음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혹시라도 가는 길에 사고가 나면? 도착하기 전에 누군가 내 지갑을 훔쳐가면? 정말 별별 생각이 다 들었다. 이렇게 걱정이 많았지만 결국 무사히 농협 본점에 도착했다. 택시에서 내리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온몸이 휘청거렸다.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나는 느리게 건물 입구를 바라보았다. 거대한 은행 건물이 내 앞에 서 있었고 그곳에서 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나는 몇 번이나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괜찮아, 침착해. 그냥 당첨금을 수령하러 온 거야. 별일 없어. 그렇게 나는 떨리는 걸음으로 농협 본점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상한 공기와 함께 나를 둘러싼 현실이 더욱 선명해졌다. 그렇게 온갖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도 나는 무사히 농협 본점에 도착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 불안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다. 마치 온 세상이 내 로또 당첨 사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나를 향하는 것만 같았다. 택시에서 내리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고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었지만 떨림이 멈추지 않았다. 정말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맞을까? 문득 영화 속 한 장면처럼 현실감이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다. 농협 본점이 눈앞에 있었지만 건물이 멀게만 느껴졌다. 평소 같으면 그저 하나의 금융기관일 뿐이었을 텐데 지금은 마치 거대한 성체처럼 위압적으로 보였다. 저 문을 통과하면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주머니를 만지작거렸다. 코트 안주머니 깊숙이 넣어둔 로또 용지가 그대로 있는지 확인했다. 몇 번이나 만져보고 또 만져보았다. 손에는 땀이 흥건하게 배어 있었고 종이를 꺼내서 다시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길거리 한복판에서 로또를 꺼내 번호를 확인한다는 건 너무 위험한 행동처럼 느껴졌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내 손을 낚아채서 도망치면 어떡하지? 이상한 상상들이 꼬리를 물고 떠올랐다. 진정해, 진정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다. 농협 본점의 유리문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심호흡을 했다. 문이 열리면서 실내의 차가운 공기가 나를 감쌌다. 순간 소름이 돋았다. 단순히 에어컨 바람 때문이 아니라 묘하게 낯선 분위기 때문이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풍경이었겠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창구에서 대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 모든 장면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다. 나는 마치 다른 차원에 들어온 것 같았다. 어떻게든 다리를 움직여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다. 손바닥에는 이미 땀이 잔뜩 고여 있었다. 직원이 친절한 미소로 나를 맞이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나에게는 그 질문이 너무나 무겁게 다가왔다. 나는 침을 꿀꺽 삼키고 입을 열었다. 저 로또에 당첨됐습니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거의 속삭이는 듯한 수준이었다. 직원은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곧바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복권 사업팀은 3층에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놀라는 기색 하나 없는 태도에 나는 순간 당황했다. 이렇게 큰 사건인데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반응이라니? 하지만 곧 깨달았다. 이곳에는 나 같은 사람들이 종종 올 것이고 직원들은 이미 수많은 당첨자들을 상대해 왔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나에게는 여전히 믿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나는 추저하며 안으로 들어섰다. 버튼을 눌러 3층으로 향하는 동안 내 심장은 계속해서 요동쳤다. 이제 곧 모든 것이 현실이 된다. 벽에 기대어 거울 속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어딘가 초췌해 보였고 긴장으로 인해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몇 초 후 엘리베이터가 멈추며 문이 열렸다.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복권 사업팀이 있는 곳에는 몇 명의 직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사무실은 깔끔했고 창가에는 햇살이 스며들어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다. 너무도 비현실적인 공간에 들어선 기분이었다. 누군가 내게 다가와 물었다. 무슨 일이세요? 나는 입을 때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로또 당첨이 겨우 말문을 열었지만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다. 내 안에서는 여전히 이게 진짜야? 라는 의문이 가득했다. 그러나 직원은 내 표정을 보고 모든 걸 알아차린 듯했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곧바로 물었다. 몇 등이신가요? 나는 여전히 얼이 빠진 상태로 서 있었다. 당황스러움과 긴장감이 뒤섞여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자 직원은 살짝 미소를 띠며 다시 한번 물었다. 혹시 1등이신가요? 나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순간 직원의 표정이 약간 밝아졌다. 축하드립니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는 내 뒤편으로 걸어가더니 무전을 치듯 누군가에게 연락을 했다. 1등 당첨자분 오셨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직원이 나왔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다른 직원들보다 다소 중후한 인상이었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다가왔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면서 복권 당첨자 전용 VIP 접견실로 안내했다. 나는 그의 뒤를 따라 조용히 걸었다. VIP 접견실로 들어가는 순간 다시 한번 차가운 공기가 나를 감쌌다. 안에는 고급스러운 의자가 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서류 몇 장과 볼펜이 놓여 있었다. 직원은 나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으라고 권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몸이 굳어 있었다. 그는 내 앞에 앉아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먼저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당첨금 지급 방식과 관련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내 귀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그저 진짜 내가 로또 1등 당첨자란이라는 생각만 하며 내 앞에 놓인 서류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었다. VIP 접견실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달랐다. 이전까지의 긴장감과 혼란스러움이 더욱 짙어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문이 닫히면서 외부와 단절된 듯한 조용한 공간이 펼쳐졌다. 고급스러운 가구들과 은은한 조명이 배치된 공간이었지만 내 머릿속은 이미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직원들은 나를 자리로 안내하며 자연스럽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1등 당첨이 쉽지 않은데 큰 행운을 잡으셨네요. 나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가의 근육조차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느낌이었다. 직원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본격적인 설명을 시작했다. 당첨금 지급 방식에는 몇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일시불로 수령하실 수도 있고 일정 기간 동안 분할 지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안정적인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분들도 많으셔서 펀드나 주식 같은 투자처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설명은 내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현실감을 잃은 상태였다. 내 머릿속에는 오직 내가 로또에 당첨됐다라는 생각만이 맴돌고 있었다. 직원들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나는 무언가를 이해할 여유조차 없었다. 모든 것이 꿈 같았고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커다란 돈을 받게 되면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느낄까? 이전에 뉴스에서 보았던 로또 당첨자들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스쳤다. 다들 큰 돈을 손에 쥐면 기쁨과 설렘이 넘칠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혼란과 두려움도 함께 찾아온다고 했다. 나는 지금 그 감정을 몸소 체험하고 있었다. 직원들이 계속해서 투자처와 세금 공제 등에 대해 설명했지만 나는 마치 다른 차원에 있는 듯 멍한 상태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결국 펀드나 주식 같은 건 하지 않겠다고 하니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되었다. 그러자 직원들은 곧바로 당첨금 지급 절차를 진행했다.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 통장에 입금됩니다. 확인하시려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나는 가볍게 끄덕였다. 잠시 후 담당자가 자리를 떠나고 나는 혼자 남았다. 그제야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생겼다. 책상 위에는 몇 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펜과 명함이 정리되어 있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손톱을 만지작거리며 긴장을 달래려 했다. 하지만 다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손에는 땀이 흥건하게 배어 있었다. 이게 정말 현실일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담당자가 다시 방으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한 장의 통장과 함께 명세서가 들려 있었다. 입금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어요? 나는 천천히 손을 뻗어 통장을 받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펼쳐보았다. 그 순간 내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숫자가 찍혀 있었다. 13억 원.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이었다. 나는 몇 초간 그 숫자를 바라보았다. 손끝이 떨렸고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정말이야? 이게 진짜 내 돈이라고? 내 인생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금액이 통장에 찍혀 있었다. 그동안 월급날이 되면 몇백만 원 정도 입금되는 걸 확인하면서도 기뻐했던 나였다. 그런데 지금 내 손에 있는 이 통장에는 13억 원이 찍혀 있었다. 나는 통장을 손에 꼭 쥐고 다시 한번 숫자를 확인했다. 몇 번이고 다시 보고 또 봤다.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다. 그제야 실감이 나기 시작했다. 정말 내가 부자가 된 거야? 그러자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기쁨, 흥분, 설렘, 그리고 두려움까지. 현실 같지 않은 비현실적인 느낌과 함께 온몸이 찌릿하게 전율이 느껴졌다. 너무나도 커다란 기쁨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도 함께 따라왔다.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하지? 잘못 사용하면 다 날리는 거 아닐까? 갑자기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휘젓기 시작했다. 이 돈을 어디에 써야 할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다.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막연한 행복감과 함께 이제 뭘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동시에 밀려왔다. 직원은 내 표정을 보더니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충분히 실감이 안 나실 겁니다. 대부분의 당첨자분들이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하세요. 하지만 이 돈은 이제 고객님 소유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통장을 꽉 쥐었다. 그래, 이제 내 돈이다. 하지만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변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제 정말 현실이 되었다. 이제부터는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 순간 나는 통장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결심했다. 이 돈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 절대 함부로 쓰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 결심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알지 못했다. 나는 통장을 품에 꼭 안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 이곳을 떠나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한다. 평생 이렇게 많은 돈을 가져본 적도 없었고 직접 본 것도 처음이었다. 통장 속 숫자를 몇 번이고 확인했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손끝으로 종이를 어루만졌다. 차갑고 얇은 종이 한 장이지만 그 안에는 내 인생을 바꿀 어마어마한 돈이 담겨 있었다. 기쁨과 흥분이 밀려오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이 돈이 정말 내 것일까? 혹시라도 꿈은 아닐까? 이토록 비현실적인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사실 로또를 구매하면서도 늘 상상해보긴 했다. 만약 내가 1등에 당첨된다면 아파트를 사고 외제차를 사고 세계 여행을 떠나고 주식에 투자하며 살아야겠다고 막연히 생각하곤 했다. 하지만 실제로 당첨금을 손에 쥐고 나니 그런 계획들은 모래알처럼 흩어져 버렸다. 마치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에 직면한 것처럼 계획이란 것이 의미 없어지는 느낌이었다. 돈이 많아지면 당연히 무엇을 할지 정해질 줄 알았는데 막상 현실이 되니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다. 가슴 속에서는 거대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 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고 울고 싶었고 미친 듯이 웃고 싶었다. 하지만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손에 꼭 쥐고 있는 통장을 내려다보면서 정말 내 인생이 달라지는구나라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렇게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불이 나게 집으로 향했다. 택시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며 지나가는 풍경을 봤다. 아까 농협 본점으로 향할 때와는 달리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 아침에 은행으로 가는 길은 긴장과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만약 실수로 로또 용지를 잃어버린다면? 혹시라도 사기당하면?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휘감았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과정이 끝났다. 돈은 내 계좌에 들어왔고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었다. 택시 안에서 나는 여러 번 통장을 확인했다. 숫자는 변함없었고 그제야 조금씩 실감이 나기 시작했다. 정말 13억이 내 돈이야?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택시는 익숙한 골목길로 들어섰고 집 앞에서 내리자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나는 다시 통장을 펼쳐들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계속 들여다보았다. 다시 한번 숫자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문득 이 돈이 사라지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혹시나 해서 통장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중요한 문서들을 보관하는 파일 속에 다시 넣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안심이 되지 않았다. 혹시라도 도둑이 들면? 혹시 화재라도 나면? 고민 끝에 나는 통장을 손에 쥔 채 침대 위에 앉았다. 몸은 피곤했지만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핸드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다. 로또 당첨 후 해야 할 일, 로또 당첨 후 재테크 방법, 로또 당첨자 후기 등등. 많은 사람들이 로또에 당첨된 후 방탕하게 돈을 쓰다가 결국 돈을 다 날리고 후회한다는 기사들이 눈에 띄었다. 어떤 사람은 집을 사고 비싼 차를 샀지만 결국 망했다. 또 다른 사람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다가 재산을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었다. 나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사에 휴가를 내기로 결심했다. 지금 당장 일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것 같았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다. 오늘 하루만 쉬겠습니다. 나는 짧게 말을 남기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이제 정말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야 할 시간이었다. 무엇을 해야 할까?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조용히 살아갈까? 해외로 나가 새 출발을 해볼까? 아니면 귀농을 선택해서 한적한 곳에서 살아볼까? 수많은 선택지가 떠올랐지만 어떤 것도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
로또에 당첨되기 전에는 막연히 돈이 많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돈이 생기니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흘렀다. 나는 몽롱한 상태에서 시간을 보냈다.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다. 출근을 했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고 사람들과 대화하면서도 머릿속은 딴 곳에 가 있었다. 회사 사람들은 나의 이상한 모습을 눈치채지 못했지만 나는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나는 이미 현실과 동떨어진 세계에 살고 있었다. 매일 밤 집에 돌아와 통장을 열어보았다. 숫자는 변함없이 그대로였다. 이게 정말 내 돈이 맞아? 뜻대로 현실이 믿기지 않아 통장을 들고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 내 얼굴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돈은 사라지지 않았다. 내 손에 있었고 어디론가 도망가지도 않았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해야 했다. 나는 노트 한 권을 꺼내었다. 그리고 한 페이지를 펼친 후 한 단어를 적었다. 계획. 이제부터 내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될 것이었다. 큰 돈을 한 번에 가지게 되니 아이러니하게도 돈을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막상 돈이 내 손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것저것 사고 싶은 것이 많았고 사고 싶은 물건과 가고 싶은 곳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었다. 하지만 정작 거액이 통장에 찍히고 나니 나는 반대로 절약해야 한다는 강한 경각심이 생겼다. 뉴스나 인터넷에서 본 로또 당첨자들의 불행한 결말이 자꾸 떠올랐다. 당첨 후에 흥청망청 쓰다가 결국 모든 돈을 잃고 빚더미에 앉은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려 결국 돈을 다 날린 사람들, 돈을 지키지 못해 불행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 머릿속을 스치면서 한 가지 결심이 섰다. 나는 절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다. 처음에는 매일같이 통장을 들여다보았다. 혹시라도 숫자가 사라지지는 않을까, 내가 착각한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13억이라는 돈이 정말 내 것이 맞는지 의심스럽고 현실감이 없었다. 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 그 돈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며 조금씩 실감을 하게 되었다. 처음처럼 통장을 들여다보며 숫자를 세는 일이 줄어들었고 점점 이제 이 돈은 정말 내 것이구나라는 안정감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돈을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것이 최선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돈은 가만히 두면 오히려 가치가 줄어든다는 것을 알았기에 자연스럽게 주식시장과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뉴스에서 주식이나 펀드 관련 이야기가 나와도 그저 남의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나는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더 안전하게, 더 가치 있게 지킬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큰 고민이 되었다. 우선 인터넷에서 재테크 관련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초보자를 위한 주식 투자, 부동산 시장 전망, 고액, 자산가들이 하는 투자 방식 등을 검색하면서 여러 글을 읽었다. 유튜브에서도 다양한 경제 전문가들의 영상을 찾아보았다. 그들은 주식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함부로 투자를 했다가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나는 초보자가 무작정 주식에 뛰어드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했고 조금 더 공부한 후에 투자할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다 문득 부모님이 떠올랐다. 이 사실을 부모님께 알릴까? 고민이 되었다. 가족에게 로또 당첨 사실을 알린 당첨자들 중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었다. 가족이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심지어 당첨금을 두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신중해야 했다. 하지만 결국 어머니께는 말씀드려야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자 누구보다도 힘든 시간을 보내오신 분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어머니를 모시고 조용한 카페로 갔다. 사람이 많지 않은 한산한 곳을 골랐다. 혹시라도 주변에서 들을까봐 신경이 쓰였기 때문이다. 차를 한 잔 시켜놓고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엄마, 내가 할 말이 있어. 순간 목이 메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그러다가 결국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나 로또 1등 당첨됐어. 어머니는 처음에는 내 말을 믿지 않으셨다. 뭐? 농담하는 거지? 하지만 내가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자 어머니의 표정이 서서히 변해갔다. 처음에는 놀람, 그리고 당혹스러움.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말 잘 됐다. 너무 잘 됐어. 어머니의 첫 반응은 기쁨이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어떤 요구도 하지 않으셨다. 단지 나를 바라보며 이제 너 힘들게 안 살아도 되겠다라고만 말씀하셨다. 나는 그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정해졌다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평생 빚을 지고 힘들게 살아오셨다. 아버지와 이혼하신 후 혼자 나를 키우며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오셨다. 나는 이제 그 빚을 모두 갚아드리고 싶었다. 어머니가 더 이상 빚에 시달리지 않고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또한
어머니께서 살고 계신 집이 너무도 열악했기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드리기로 결심했다. 지방에 살고 계신 어머니를 위해 저렴한 임대주택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공공임대주택과 저렴한 아파트 매물들을 찾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어머니께 안정적인 삶을 제공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 예전에는 돈이 없어서 알아보지 못했던 정보들이 이제는 달라 보였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니 자연스럽게 더 많은 선택지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 당장은 아직 임대주택 신청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기다리는 시간마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전에는 미래가 불안하고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비록 인생이 극적으로 변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였다. 돈이 생긴다고 해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나는 여전히 나였고 삶의 방식이 극적으로 바뀌지는 않았다. 하지만 돈이 주는 가장 큰 변화는 자유와 여유였다. 더 이상 매달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이제야 깨달았다.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걱정을 덜 수는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이었다. 나는 앞으로도 신중하게 돈을 관리하며 살아갈 것이고 이 기적 같은 행운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행운이 단순한 운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여러분도 삶에서 예상치 못한 행운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행운이 찾아왔을 때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로또 당첨 실화 후기 내용이 영상을 업로드될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클릭, 알림 설정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